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의학 박사 양성태 원장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양성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 보통 우리는 임플란트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은 틀니 임플란트, 발치 즉시 임플란트, 뼈이식 임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개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러 방법 중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입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신 분들 많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임플란트는 치아에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이식, 골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식립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의 치료 술식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턱뼈와 식립된 임플란트 본체 표면과의 형태적, 생리적, 직접적 결합인 골 유착이 이루어진 후 임플란트 주위 턱뼈의 골 개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사실 임플란트는 요즘에 많이 대중화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필요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것도 살짝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네,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인공으로 만든 크라운이나 브릿지, 끼워 넣는 식의 부분 틀니 또는 전체 틀니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 주변에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전체 틀니의 경우에는 입안에서 쉽게 고정이 되지 않고 씹기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종전의 방법으로는 없어진 이 뿌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 빠진 부분의 뼈가 흡수되어 모양도 좋지 못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뼈의 양도 줄어들어서 틀니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 씹을 때마다 아픈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필요하게 된 거였군요. 임플란트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틀니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플란트는 기존의 틀니처럼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들썩거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치아와 같이 제자리에 고정이 된 상태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틀니는 씹을 때마다 잇몸이 아프거나 틀니가 불안정하여 불편함이 있었지만 임플란트는 통증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러운 외관이나 표정을 짓게 돼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씹는 기능이 회복돼서 음식물이 종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경우에서 틀니보다는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임플란트, 그냥 임플란트가 아니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거든요. 이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종전에 치아 발치를 한 후에 몇 달간 기다렸다가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방법과는 달리 문제가 있는 치아를 발치하는 당일 잇몸뼈가 얇아지기 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이고요. 1978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발치 후에 식립까지 좀 얼마나 걸렸나요? 발치 후 식립 시기에 대한 용어는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했는데요. 보통은 식립 시기를 즉시 식립, 조기 식립, 지연 식립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즉시 식립은 발치 후 즉시 혹은 수시간에서 수일, 길면 일주일 이내에 식립하는 것이고요. 조기 식립은 발치창에 연조직은 폐쇄되었지만 골은 아직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립하는 것으로 보통은 발치 4에서 8주 후에 식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 식립 혹은 표준 식립은 발치창 내부에 신생골이 완전히 혹은 현저히 충전되고 나서 식립하는 것이고요. 발치 3에서 4개월 이후에 식립하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식립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립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또 나뉘는군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식립하는 것과 좀 기다렸다가 식립하는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플란트 후 어떤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연구에 따른 임플란트 생존율은 위의 식립 시기 세 가지 분류 모두에서 93에서 95%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식립 시기 자체가 임플란트 생존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립 시기와 생존율에는 좀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에 그 부분이 아물기까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기존 방법은 발치 후 뼈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뼈가 준비된 상태에서 새롭게
뼈의 임플란트 식립체를 위한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발치 후 뼈가 차오르는 자연적인 과정 자체를 이용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뼈가 새롭게 차오르는 기간을 따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발치 후 뼈가 아무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군요. 네. 통증 부분은 어떤가요? 발치하고 바로 또 식립을 하면 이게 통증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 혹은 여러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이 아플까봐 치과에 방문하기를 꺼려 하시다가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치아가 너무 흔들려서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야 치과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단순한 케이스의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특별한 통증 없이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통증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치를 한 경우 마취가 깨고 나면 약간 욱신거리는 정도의 불편감이 있거나 아니면 별다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 발치한 이후 느껴지는 증상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치 후 치유되는 과정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이 무임승차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추가적인 증상은 없다.